역사상 가장 잔혹한 독재자를 떠올리면 대부분 히틀러나 스탈린을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최소한 자국의 경제 발전이나 국력 신장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받죠. 그런데 오늘 다룰 인물은 그야말로 파괴를 위한 파괴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폴포트. 이 남자가 벌인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부터 20세기 최악의 광기가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는지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25년 5월 19일 태어난 폴포트의 본명은 살로트 사르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전통적인 캄보디아 문화 속에서 자랐고 꽤 괜찮은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아버지 로트는 9헥타르의 논과 여러 마리의 물소를 가진 부유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자 지역에서 존경받는 여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집안이 캄보디아 왕실과도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사촌 중 한 명은 시소와스 모니봉 왕의 후궁이었고, 덕분에 폴포트는 어린 시절부터 왕궁을 자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권적 배경 덕분에 그는 캄보디아 상류 엘리트층의 일원이 되었고, 나아가 해외 유학의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1949년 그는 선발된 21명의 학생들과 함께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콜롬보와 지부티를 거쳐 마르세유에 도착한 뒤 1953년까지 프랑스에서 공부했죠. 문제는 바로 이 프랑스 유학 시절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순진했던 캄보디아 청년은 이 급진적 사상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립니다. 한편 폴포트가 프랑스에 있던 동안 고국의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1953년 모니봉 왕이 사망하고 노로돔 시아누크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프랑스의 영향을 깊이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폴포트가 귀국했을 때는 마침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전쟁, 즉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해 있던 그는 이 저항운동에 적극 가담했죠. 1954년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체결된 후에도 공산주의 세력들은 여전히 왕정에 맞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1955년 공산주의자들은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으려 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폴포트는 잠시 혁명 활동을 멈추고 교사로 일했습니다. 역사, 프랑스어, 지리를 가르쳤으며 그의 학생들은 그를 훌륭한 교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59년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공산주의 지도부가 회의를 열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민주중앙집권제를 바탕으로 캄푸치아 노동당을 창당한 것입니다. 자연히 국왕은 자신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자들을 가만둘 리 없었고 강력한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탄압은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에게 더 많은 지지자를 안겨주었습니다. 1965년 폴포트는 정글로 숨어들어 은밀히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그는 베트남을 거쳐 중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덩샤오핑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정치적 숙청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무엇보다 문화 대혁명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죠. 이 경험은 그의 정치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8년간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추종자들을 모은 끝에 그의 혁명군 크메르 루주가 1967년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듬해 1968년 1월 그들은 정부군 기지를 습격하며 본격적인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 대량의 무기를 탈취했습니다. 정부는 초토화 작전과 무차별 폭격으로 대응했지만 이런 폭력은 오히려 반군에 대한 지지를 더욱 키웠습니다. 곧 10만 명이 넘는 농민이 그들에게 합류했죠. 그런데 1970년 폴포트는 갑자기 혁명을 중단하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이유는 놀랍게도 아내의 정신분열증 증세 때문이었습니다. 20년간 준비한 쿠데타를 아내 문제로 포기한다니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같은 해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이 친미 성향의 론놀 장군이 주도한 쿠데타로 축출된 것입니다. 시아누크는 중국으로 건너가 폴포트를 만났고
중국 정부는 두 사람에게 손을 잡고 반미 정권에 맞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폴포트와 크메르 루주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론롤 정권을 무너뜨릴 주요 반대 세력으로 급부상했죠. 크메르 루주의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1975년 마침내 수도 프놈펜에 입성하며 내전의 혼란 속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캄보디아를 완전히 장악하기까지 22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은 폴포트는 도시 인구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로 인구가 급증하자 그는 그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간주했죠. 크메르 루주는 미군 폭격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며 거짓 선전을 하고 대규모 강제 이주 명령을 내립니다. 갓난 아기부터 노인까지 약 250만 명이 아무런 준비 없이 도시에서 쫓겨났고 병원 환자 2만 명도 치료 없이 강제 대피시켰습니다. 그 목적은 자본주의의 기반과 CIA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1975년 4월 20일 폴포트는 비밀리에 수도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이후 중국과 북한을 차례로 방문했죠. 마오쩌둥은 그에게 극단적 조치를 피하라고 충고했고 김일성 역시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사상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달해 있었습니다. 크메르 루주는 전직 국왕을 명목상 국가 원수로 내세워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제 권력은 전부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조치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화폐 사용의 전면 금지였습니다. 부패 방지라는 명분이었지만 이는 곧 노예 국가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무보수로 일해야 했고 불복종 시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죠. 심지어 돈이 사라지면서 비행기표를 살 수 없게 되어 해외로 나갈 방법조차 없어졌습니다. 크메르 루주는 자신들이 나쁜 요소라 규정한 사람들을 잔혹하게 처형했고 그들의 시신을 비료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폴포트는 중국에서 배운 억압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죠. 일상 언어까지 바꾸려 했습니다. 나 대신 우리를 사용하도록 강요했고 남녀는 분리되어 생활했습니다. 스포츠는 전면 금지되었으며 오직 혁명신문 같은 선전물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76년 국왕이 사임하자 폴포트는 가명으로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를 혁명적 유토피아 국가로 선전했지만 실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종교인, 지식인, 소수민족은 무자비하게 박해당했죠. 특히 지식인 계층의 근절은 그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기근과 풍력이 전국에 퍼지며 지식인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안경을 쓰거나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조차 지식인계로 분류돼 처형됐습니다. 공동주방이 설치되어 모든 사람이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감시하게 했으며 7세 이상 아이들은 부모와 격리되어 공동체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사회의 기생충이라 낙인 찍혀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사회를 정화하겠다는 명분 아래 군인, 기업인, 언론인, 학생, 의사, 변호사 등 수많은 이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누구든 죽여야 한다는 미친 논리가 지배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남성의 약 33%, 여성의 약 16%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폴포트는 자신이 벌인 이 학살을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크메르 루주를 전 세계 혁명의 모범이라 자부했죠. 심지어 새로운 앙코르 제국의 재건을 꿈꾸며 대외 확장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적은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국경 충돌이 이어지자 폴포트는 베트남 공산주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이에 분노한 베트남은 1978년 12월 21일 전면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단 2주 만에 베트남군은 수도 프놈펜을 점령했고 1979년 2월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베트남을 압박하기 위해 북부를 공격했지만 폴포트를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태국으로 도망쳤고 1980년대 초 중국의 지원을 받아 다시 침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984년 완전히 패퇴한 그는 호지킴병 진단을 받고 군 지휘권에서 물러났습니다. 과거 자신이 의사들을 모조리 처형했던 탓에 치료를 받으려면 중국으로 가야 했죠. 이로 인해 그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88년 캄보디아로 돌아온 폴포트는 냉전 종식과 함께 시작된 평화회담을 경계하며 저항을 이어갔지만 1991년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1993년 민주선거에서 패배한 후에도 정글에서 투쟁을 계속했지만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대규모 타영이 이어졌습니다. 건강도 악화되어 대동맥 협착증과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고 점차 가족과 함께 조용히 지내며 운동의 종말을 인정했습니다. 1997년 그가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고 믿었던 지휘관에게 체포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채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 시기 미국 언론인 네이트 세이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양심의 가책은 없지만 실수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조국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죠. 1998년 4월 15일 폴포트는 심장마비로 잠든 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가 미국에 인도될 것을 우려해 자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검증을 위해 일정 기간 보존되었고 이후 화장되었습니다. 크메르 루즈는 계속 세력을 잃다가 1999년 3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이 비극은 결코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폴포트가 꿈꿨던 이상사회는 그가 축출했던 시아누크 국왕이 1993년 권력을 되찾으며 끝나게 됩니다. 왕정이 복원된 것이죠. 이는 폴포트가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은 독재자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노동계급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며 단 4년 만에 자국 인구의 25%를 학살한 남자, 그가 바로 폴포트였습니다.